지지난주 화요일 11월 30일, 늦어도 12월 1일 수요일 이후로 우리 시장은 여전히 반등 중에 있습니다. 어제 오늘 소폭 눌리는 모습으로 장세가 이어진다 하더라도 종목들의 움직임은 또 달라요. 사실 지지난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걸쳐서 짱대 연봉으로 마무리한 지난 11월 달에 많이 눌려 있었던 종목군들이 이번 시장 흐름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에는 산타 랠리나 연초 랠리가 이어진다 그러면은 11월 달 기준으로 많이 눌려있는 종목군들 있죠. 특히나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전환되고 있는 시세 초기 단계에 있는 종목군들, 오미크론을 비롯해가지고 시장 악재에 필요 이상으로 지능가치 이상으로 많이 눌려있는 종목군들에서 한번 튀기 시작하면은 마치 팝콘이 튀겨지는 것처럼 강한 상승세가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려면은 역시 앞으로 시장 반등이 어떻게 이어지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텐데요. 일단은 종합지수 기준으로는 양봉과 음봉이 섞여가면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3000포인트를 기준으로 두터운 박스권을 그리면서 옆으로 횡보하는 게 중소형주들이 팝콘처럼 튀겨지는 데에는 아주 좋은 모습일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삼성전자의 차트를 잠깐 보고 가면요,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가격, 데이터, 차트를 한 번씩 좀 보십시오. 이 8만원짜리 매물대를 돌파하기가 그렇게 쉬워 보이지가 않아요. 일단은 중장기동평균선이라고 하는 241선, 351선 내에서 지금 삼성전자 캔들이 가격이 갇히면서 두터운 박스를 형성하고 있는데, 사실 외국인들이나 기관들, 이 메이저들 입장에서는요, 종합지수를 결정짓는 삼성전자가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거를 그렇게 원치는 않을 겁니다. 아무래도 파생시장에서 올려서 먹고 내려서 먹고 할 수 있기 때문인데, 글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메이저라면 세력이라 그러면 삼성전자의 방향성을 지금처럼 박스권에 가둬놓고 일명 가둬놓고 팬다 그러죠. 아니면 한쪽 방향으로 상승이든 하락이든 한쪽 방향으로 만들어 놓을까요? 저는 전자라고 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 박스권에서 갇힌 이 삼성전자의 모습을 우리가 예상을 좀 하면서 투자 전략을 짜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역시 그러면은 중소형주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대형주 잠깐 보면은 대형주는 역시 갇혔어요. 중형주도 갇히는 모습은 보였지만은 그래도 시총이 대형주보다는 좀 가볍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2020년 3월달 이후 코로나 툼에 이후에 시장이 반등할 때요, 중형주는 상대적으로 좀 소외당한 종목군들이 많이 있어요. 당연히 소형주들은 더 많겠죠. 이렇게 중소형주가 작년 3월달부터 지수상으로는 많이 올라온 것 같아도 상당히 소외당한 종목군들은 많다. 여기서 지닌 가치, 성장성 대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군들도 많다. 반면에 대형주 못지않게 매출, 영업이익, 실적 꾸준히 내고 있고, 무엇보다도 시가배당 기준으로 대형주보다도 1.5배 이상 배당이 더 기대가 되는 중소형 가치주가 많다. 더군다나 8월달, 9월달, 10월달, 11월달까지 시장이 각종 악재에서 눌리면서 그러한 중소형 가치주, 배당주를 매수하기에도 좋은 찬스다. 왜냐면 일단 가격이 싸졌죠. 그리고 경쟁자가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가 배당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결국 주가라는 건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시장에서 인정받지 못한 종목군들은 제 가치를 인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제 가치를 인정받기 전까지 배당을 주는 주식들은 배당받으면서 기다리면 좋아요. 그 배당도 적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이러한 가벼운 투자 전략을 제가 한번 공유를 해드렸는데, 지금은 결국에는 중소형주를 좀 적극적으로 담아야 될 때인 것 같아요. 물론 대형주에서도 담아야 되는 종목군이 몇 개 있습니다. 물론 그 종목군들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아니에요. 코스피 200 내에서 봤을 때에도 중위권, 중하위권에서 머물러 있는 역배열에서 지금 높은 바닥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다져나가고 있는 우량주들, 왕년에 잘 나갔던 종목군들입니다. 날짜상으로 봤을 때는 빠르면 2011년, 늦어도 2015년 이후부터 내리 조정만 받은 종목군들, 역시 하락 세기형으로 오랜 기간 동안 역배열에서 조정을 받은 우량주들, 지금 높은 바닥을 만들어 나갈 때마다 매수 해봐도 좋지만은 투자 금액이 충분하지 못한 분들은 사실 꾸준하게 매수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대형주는, 우량주는. 그래서 중소형 가치주를, 배당주를 매수해보라고 제가 권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이 여러분들 한번 출발할 때 보면요, 다 같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한 가지 섹터만 움직이는 것 같아도 그 섹터 내에서도 대형, 중형, 소형 다 같이 움직입니다. 우리 항공모함이 한번 출항할 때에도 보면은 수많은 호위함들이, 순항함들이 항공모함을 2중, 3중으로 에어쌉니다. 대형주가 항공모함이라고 보면은 그 옆을 2겹, 3겹으로 둘러싸고 있는 거는 중소형주가 되겠죠. 자, 이렇게 지금 대형 섹터에서 먼저 방향성을 잡고 가는 종목군들부터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보시고,
무엇보다도 시세 흐름이 뒷받침되는 종목군들 분석해 보시고, 그 다음에 대형주보다도 수익률이 월등히 더 뛰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중소형 가치주 배당주를 성장주까지 매수해 나가시면 어떨까요? 일단 제가 볼 때는 건설 섹터가 상당히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건설 섹터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품, 식음료, 이 식음료 업종이 상당히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음식료품도 지금 천일선 아래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글쎄요, 이 음식료품도 보면요, 이 저점 이하로 자꾸 깨고 내려갈 때에는 상당한 조정 기간이 길어지지만은 한번 출발할 때는 찍고 터 나올 때에는 상당히 매서운 시세가 나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농심을 비롯해 가지고 대형주들의 시세가 움직임이 괜찮잖아요, 그죠? 주가가 좀 올라오고 나서 보니까 벌써부터 언론에서 마케팅을, 홍보를 또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봐셔야 되는 거는, 대형주를 충분히 수익 깔고 있지 못하신 분들은 아직 시장에서 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중형, 소형 섹터를 한번 눈여겨보시는 게 좋습니다. 식품주가 농심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농심이 중심축이 돼서 방향을 잡아주긴 하겠지만, 자, 이렇게 건설 섹터도 마찬가지예요. 건설 섹터도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해나가시면 충분히 포트를 짜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되는 건 역시 코스닥의 흐름인 것 같아요. 지금 코스닥이 1000포인트에서 머뭇거리고 있지만요, 상당히 강한 흐름입니다. 이 코스닥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강한 섹터군들은 제가 볼 때는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예요. 무슨 소리야? 지금 삼성전자는 8만원짜리 돌파하지 못한다면서 대장이 못 가는데 어떻게 중소형주가 가니? 여러분들, 자동차 완성차 업체가 처음으로 시세다운 시세를 냈던 때가 MB정부 때였습니다. 리먼 사태 이후죠. 유동성이 충분히 공급이 되면서 그때 당시에 주도주로 선택받은 섹터 업종이 자동차였는데, 현대차, 기아차가 당연히 시세를 먼저 이끌고 갔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당시에 자동차 부품 매사, 완성차 업체에 납품하는 회사들은요, 강소기업들은 시장에서 제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어요. 가격이 좀처럼 올라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거는 2011년도부터 중국의 경기가 조금씩 꺾이고, 무엇보다도 유럽발 금융위기가 터지면서요, 완성차 업체, 당시 MB정부의 주도주 역할을 했던 업종들의 섹터들이 가격대가 무너지면서 추세가 꺾이면서 그동안 인정받지 못했던 자동차 부품주들이 새로운 시세를 분출했습니다. 근데 그 위치들을 보면요,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전환될 때부터 매수를 했었어야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시황이 상당히 불안정하고 불확실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주말 동안에 나온 뉴스들을 보니까 미국의 생산자 물가가 10% 가까이 폭등을 했다. 물가 상승 때문에 미 연준의 긴축 재정 정책이 더 빨라질 것이다.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죠. 조기 테이퍼링, 조기 금리 인상. 그 다음에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또 상당히 지금 불안정하잖아요, 외교적으로. 그죠? 중국하고 한판 분다느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한다느니, 얼마나 지금 불안합니까, 시황이. 시장 자체도 불안정해 보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전환되고 있는, 그동안 꾸준하게 매출, 실적, 배당까지, 성장성까지 뒷받침되는데, 트렌드에서 수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멀어져 갔던 사람들 내리에서 2차적으로 갔던 그 종목군들이, 왕년에 잘 나갔던 그 우량주들이, 가치주들이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전환되는 시점에서는 사봐야 되지 않겠는가. 역시 시장은 돌고 도는 거니까요. 자, 간단하게 제가 시황 체크 한번 좀 이렇게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짜실 때 힌트, 좋은 아이디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